안녕하세요. 문자양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선시대 상말 이야기입니다. 상말이란 양반 계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면면이 써내려온 풀뿌리 언어요. 결의 말뿌리라고 할 수 있다. 양반이 망해먹은 나라, 백성이 지킨다는 말이 있다. 힘없는 백성이 나라를 떠받치는 근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백성이 써온 상말이 곧 결의를 지키고 결의혼을 지켜온 바탕 언어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조선시대의 상말에는 옷이라고는 한 울도 걸치지 않은 천둥벌거숭이의 말과 이야기들이 참 많다. 혐오감이 아닌 조선시대 서민들이 생활상을 대하는 넉넉한 시선으로 음미해 주셨으면 한다. 파수록의 저자 부목자의 말처럼 들어보고 좋으면 법도로 삼고 나쁘면 경계로 삼는다면 음담야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는 대승적 안목을 권면하는 바이다. 은생어해 해생어은, 즉 은혜에서 해로움이 나고 해로움에서 은혜로움이 난다라는 대자연의 섭리를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다소나마 알게 된다면 이야기를 들려준 저로서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것이다. 상말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담, 전설, 구전설화 등 관련 이야기를 묻고 자연스럽게 했다. 독자분들께서 흥미를 갖고 듣다 보면 이야기의 뜻과 내용을 알게 되리라 믿는 바이며 우리 민족의 토속 정서를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 촛도 모르면서 보신탕 먹는다. 도통 세상 물정을 모르면서도 저 혼자 아는 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는 체록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어느 보신탕집에 든 손님이 주인에게 그 개 촛을 넣어서 탕 하나요? 하고 음식 주문을 했다. 한데 음식을 받은 손님이 개 촛이 없다고 호통을 치는 거였다. 문제는 그 보신탕 안에는 개 촛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손님이 그걸 모르고서 생야단을 친 것이었다. 주인 아줌마가 웃으면서 이를 알려주고 대놓고는 못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개족도 모르면서 보신탕을 먹는다고 육갑 떨고 자빠졌네. 라고 하더란다. 거기에는 깨무는 쥐가 산다. 음문이 쪼이는 힘을 깨무는 생쥐 이빨에 빗대 희화한 말이다. 이 이야기는 촌담회에 나오는 이야기로 어느 시골에 화용 설부의 중년 과부가 쑥맥을 가리지 못하는 총각 머슴 하나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한데 과부가 어느 날 문득 보니 자기 방 한 귀퉁이에 구멍이 나 있고 생쥐 한 마리가 들락거리는지라 과부가 쥐를 쫓아내려고 그 구멍에다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쏟아부었다. 이에 생쥐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다가 언뜻 구멍이 보이는지라 여기에 숨으면 안성맞춤이겠구나 하고 불문곡직하고 뛰어들었는데 거기가 다름 아닌 과부의 옥문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생쥐지만 구멍이 작고 어두워서 다른 길은 없나 하고 그 안에서 뺑뺑 돌아가는 가운데 과부가 비로소 미친 듯 취한 듯 쾌감이 고조되어 갔다. 그러나 하도 오래 그러다 보니 이젠 그만 지쳐서 그 쥐를 내몰고자 하였으나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가 도리 없이 머슴을 불러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다. 총각은 처음 당하는 일인지라 두려워하여 도망치려는 것을 과부가 온갖 교태로 옷을 벗겨 끌어안자 그때서야 비로소 음양의 이치를 알고 바야흐로 운우가 무르익어 갈 즈음 생쥐란 놈이 가만 보니 막대기 같은 것이 들락날락하면서 연신 자기 머리를 두들겨대는데 마침내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름에 최후의 발악으로 있는 힘을 다해 그 약물 대가를 깨물었다. 이에 총각이 놀라고 아픔을 이기지 못해 불에 댄 듯 퍼득 과부의 품에서 빠져나가니 생쥐 또한 동시에 그 구멍에서 나와 달아났다.
이때 하도 몹시 놀란 나머지 그 총각 모습은 여자의 배 가운데는 반드시 깨무는 쥐가 있으니 두렵고 두려운 일이로다. 하고 평생 여색을 멀리한 채 호라비로 지냈다 한다. 곰 잡아먹는 옥문 이야기. 호랑이와 도둑놈과 곰 그리고 옥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면순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어느 산골에 꽤 유족하게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는 마구간을 살피면서 머슴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깊은 산골의 밤에는 특히 호랑이와 주지를 잘 경계해야 하느니라. 하고 각별히 일렀다. 여기서 주지란 실물이 아니고 광대가 사람을 놀래주려고 무서운 모습으로 꾸민 우상을 이루는 것인데 이때 마침 처마 밑에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호랑이는 하지만 주지라는 건 대체 어떤 물건인고 하고 머리를 갸웃대는 중에 주인이 사라지자 마구간에 들어가 말 한 마리를 물어 포식하고 났을 때 마침 도둑놈 하나가 말을 훔치려고 들어와 보니 큼직한 말 한 필이 있는지라 얼른 목에 고삐를 매 올라타고 쏜살같이 도주하였다. 호랑이는 등 위에 올라탄 것이 주지란 이름의 괴물이라 지레짐작하고 겁이 잔뜩 나서 주지가 모으는 대로 숲과 골짜기를 말 그대로 비호와 같이 달렸다. 한편 도둑은 기가 막힌 천리 준총을 얻었도다. 하고 기꺼했으나 얼마쯤 달리다 먼 등이 터 내려다 보니 이건 말이 아니고 얼룩배기 여산 대호가 아닌가. 이에 도둑은 크게 놀라 3호는 날고 700은 뛰어 쫄쫄 모르다가 문득 옆을 바라보니 늙은 고목의 공둥이 눈에 띄자 황급히 뛰어내리고 그 고목의 큰 구멍 속에 몸을 숨겼다. 호랑이도 크게 안도하고 달아나던 중 그 앞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나 호랑이 목에 고삐가 감긴 것을 보고는 무슨 변고냐고 묻는 것이었다. 말도 마시오. 주지란 놈을 만나 밤새껏 죽을 고생을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그놈이 고목나무 구멍으로 들어가 이제 겨우 한 목숨 건졌소이다 하니 곰이 펄쩍 뛰면서 아니 우리가 그대와 더불어 산중 영웅 소리를 듣는 터에 주지라니 무슨 당차는 소리요? 내 당장 가서 놈을 잡아 없애리다 하고 늙은 나무를 쳐다보며 내 이 조그만 추물을 발톱과 이빨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그로 하여금 숨통이 막혀 죽게 하리라 하고 곰의 자지로 고목의 구멍을 막고 걸터 앉음에 도둑이 가만히 본즉 곰의 불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지라 급히 허리띠를 끌러 불알을 올감에 힘껏 잡아당기니 극심한 고통에 곰의 포효하는 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듯 하였다. 이에 호랑이가 거봐 내가 뭘 했어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닫는데 때마침 산나무를 캐던 여인 두엇이 날이 더워 개울가에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다가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숲으로 뛰어들어 엎드려 있었다. 호랑이가 뒤에서 자세히 보니 여인의 옥문이 온폭하니 드러났는데 음모가 무성할 뿐만 아니고 마침 경도 중이라서 희뻘건 피가 흐르는지라 바로 이놈이 주지로구나. 곰을 잡아먹은 게 분명하도다. 그러게 저렇게 곰의 털이 시커멓게 묻어있고 또한 피 흔적이 낭자하지 에그머니 무서워라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다 한다. 과부는 호라비가 약이다. 무릇 과부의 병은 속궁합 맞는 호라비를 만나면 절로 낫게 된다는 뜻이다. 기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 과부가 강릉 기생 매월과 한 이웃에 살았는데 하루는 사방이 적막하여 창틈으로 엿보니 매월이 한 사내와 간통을 하고 있는데
큼지막한 약물이 들락거림에 이어 교성이 일면서 그 음탕함이 잠옷 목불인견이었다. 과부 또한 발연히 음심이 일어 음호를 어루만지면서 감탕 소리를 내던 중에 돌연 목구멍이 막히면서 말문이 막혀 마침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웃의 할미가 그 답답한 모양을 보고 딱하게 여겨 그 까닭을 글로 써 보이라 하여 까닭을 알고 나서는 옛말에 널 뒤다 다친 허리는 너를 뒤어야 낫는다 했으니 건장한 장부를 구해 고쳐줌이 가리로다. 하고 마침 이웃의 나이 30에 장가를 못 간 노총각 우씨에게 가서 이르되 아무개 집에 이런 병고가 있으니 내 청을 허락한다면 그대는 처가 없어도 있는 것이요. 여인은 지아비가 없어도 있는 셈이니 양인이 두루 좋은 일이 아니겠소? 하니 전후 좌우 아귀가 맞는 말인지라 허락하였다. 이에 우씨가 과부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벗어 던지고 여인의 양다리를 들고 음호를 정성껏 어루만진 다음 약물을 깊이 꽂고 밀었다 빼었다를 거듭하니 농수가 샘처럼 솟아올라 이불과 요를 적시면서 돌연 막혔던 과부의 말문이 터져 거짓말처럼 낫게 되었다. 이에 할미와 과부가 기쁜 나머지 그대야말로 명의로다. 진짜 의원이로다. 하고 칭송에 마지 않았다. 이로하여 양이는 부연을 맺고 환갑, 진갑까지 잘 해로하였다 한다. 그것도 10이라고 10갑 달랜다. 놀지도 못했는데 돈만 달랜다고 부하가 나서 내뱉는 볼멘 소리다. 체록에 나오는 이야기로 옛날에 옹기장수가 옹기 짐을 지고 가다가 술 한잔 먹은 게 취기가 올라서 길가나무 그늘에 옹기지게를 받쳐놓고 쉬고 있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언뜻 깨보니 아무 일 없던 자지가 조는 새 붉은 성이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다 손을 대고 용두지를 쳤는데 점차 기분이 좋아지자 두 다리를 쭉 뻗고 사정을 하는 순간 그만 발끝으로 작대기를 탁 쳐서 지게가 넘어지면서 옹기가 와장창 다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옹기장수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더란다. 에이, 쌍, 그것도 10이라고 10갑 달라네. 내 손으로 넣은 아이다. 성사는 정직해야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 기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 총각이 이웃집 옆 편내를 사모하던 중 그 남편이 멀리 나가 있는 틈을 타서 몰래 간통을 하였는데 여인이 그 일이 탄로날까 걱정되어 관가에 고소하였다. 사또가 불러서 묻기를 놈은 그렇다 치고 너는 어찌하여 그 말에 쫓았더냐? 하니 여인이 그가 나를 간통할 적에 한 손으로 내 두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내 입을 틀어막고 또 다른 손으론 그의 경무를 집어넣으니 저와 같은 약질이 어찌 당할 수 있으리까? 한데 사또가 의아해서 묻기를 천하의 손이 3개 달린 놈이 어디 있더란 말이냐? 너는 무고의 유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호통을 쳤다. 이에 여인이 크게 두려워하여 과연 나의 손을 잡고 입을 틀어막은 건 저 사람의 손이지만 저 사람의 물건을 집어넣은 건 쇳내의 손이 올시다. 라고 자백하니 사또가 책상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한다. 농악 소리가 자식 농사 짓는 소리다. 농악기가 내는 각종 소리를 정사에 빗대 해학적으로 풀이한 말. 구전 소라집에 나오는 이야기로 맨 처음 상쇠가 치는 꽹과리 소리는 씹
씹덕 씹덕 하고 이어 부새가 치는 꽹과리는 씹줘라 씹줘라 하면서 돌아간다. 그 뒤는 징이 따라가면서 벌어졌다 꽹 벌어졌다 꽹 증증 줘라 증증 줘라 하고 그 뒤를 이어 장구는 탱탱 꼴려라 탱탱 꼴려라 하고 돌아가고 그 뒤에 큰 북이 따라가면서 벅벅 질러라 벅벅 질러라 그런 거란다. 다시 그 뒤에 소구는 엎어놓고 한번 제쳐놓고 한번 하고 법고쟁이는 팽팽 돌려라 팽팽 돌려라 하면서 돌아간다. 그 뒤로는 무동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고 춤을 추면서 따라가고 그 뒤에는 날라리가 니나나 일러요 누구누구 일러요 니나나 일러요 누구누구 일러요 하면서 따라간단다. 달래나 보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마음을 움직여나 보지 그랬냐는 말이다. 이 말이 생기게 된 달래곡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조실 부모한 남매가 둘이서 오손도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채나무 밭에서 김을 메고 오던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옷이 다 젖고 말았다. 그러자 누이 동생의 적삼이 젖어 살이 착 달라붙는 바람에 젖가슴과 둥근 엉덩이 등 성숙한 몸매가 훤히 다 비쳐 보였다. 오빠는 이를 보고 불현듯 춘정을 느꼈으나 한편 그런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너희 동생에게 먼저 가라. 일러놓고는 동생한테 성욕을 느낀 자신이 저주스러워 그 자리에서 돌로 생식기를 찍어 자살을 하고 말았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동생이 가슴을 치면서 죽지 말고 차라리 달래나 보지 하고 슬피 울었다고 해서 이후 그 고개를 달래고개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